예전처럼 조심스럽게 이제 소규모 지분 투자만 하던 삼성 SDS가 아니라는 거군요. KKR이라는 딜메이킹 전문가를 등에 업고 조단위 빅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삼성 SDS를 상속세형 자금줄로 보지 않게 될 겁니다. KKR이 눈을 부릅뜨고 기업가치 재고를 요구할 텐데 오너일과 편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죠. 안녕하세요, 원축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은 글로벌 사모펀드 KKR로부터 이제 조단위 투자를 받은 삼성 SDS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사모펀드의 손을 잡은 것도 이례적인데다가 SDS는 사실 돈이 많거든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이는 이번 딜을 삼성 SDS의 사업 구조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SR본부 고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진영 기자, 삼성 SDS와 이제 KKR의 이제 딜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 SDS가 KKR을 대상으로 8억 2천만 달러, 원화로는 약 1조 2,200억 원 규모의 시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연 2.5%, 만기는 2032년 4월 30일이고요. 전환가액은 18만 원으로 기존 주가 대비 약 18% 할증된 수준입니다. 조건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제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메자닌이잖아요. 보통 삼성 같은 초우량 기업이 CB를 발행한다면 제로금리가 상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연 2.5%의 금리를 보장했습니다. 발행가액인 18만 원도 기존 주가 대비 18%나 비싼 할증 발행이고요. KKR 입장에서는 주가가 18만 원 이상 안 오르면 그냥 2.5% 이자만 받고 나가겠다는 건데 삼성 SDS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빌린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속내를 보면 다릅니다.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00억 원 수준인데요. 삼성 SDS의 별도 기준 연간 에비타가 8천억에서 9천억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별도 기준 총차입금이 약 2,800억 원, 현금성 자산이 3조 3천억 원 수준인데요. 순현금이 3조 원에 육박하죠. CB 발행으로 부채가 1조 2천억 원 늘어난다고 해도 부채 비율은 17%에서 약 30% 수준으로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건전성 기준으로 보는 20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죠. 그럼 결국 핵심은 돈이 아니라 주식 전환 이후의 그림이겠네요. 그렇죠. KKR이 18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CB를 샀다는 건 향후 삼성 SDS의 주가가 20만 원, 30만 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확신을 삼성이 심어줬다는 뜻이거든요. KKR 같은 사모펀드가 단순히 이자 2.5% 받으려고 조단위 돈을 6년이나 묶어둘 리가 없으니까요. 삼성의 전자계열사는 그동안 사모펀드나 이 자본시장 조달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현금이 많기 때문인데 삼성 SDS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삼성 SDS 현금성 자산이 6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영업현금 흐름도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 나오고 있고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현금 창출력도 좋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도 약 6% 수준이라서 필요하면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질문은 이거네요. 돈은 충분한데 왜 외부 자본이 필요했나요? 그건 삼성 SDS의 고민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SDS 사업 구조를 보면 물류 BPO와 IT 서비스 크게 두 축인데요. 매출은 물류가 약 53%로 더 크지만 영업이익은 IT 서비스가 약 86%를 차지합니다. 물류 사업이 외형은 커도 수익성이 1%에서 2%대로 너무 박하고 고수익인 IT 서비스는 경기에 민감하거든요. 솔직히 SDS가 이제 돈은 잘 버는데 시장에서는 재미없는 주식으로 좀 통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삼성 SDS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시스템 통합 업체라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매출의 40% 정도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서 나오거든요. 이걸 캡티브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안정적이지만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1순위 타깃이 되죠. SDS 같은 경우는 오너가의 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동안 논캡티브 비중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M&A가 계속 언급돼 왔던 이유고요. 실탄은 충분했으니까요. 돈은 잘 버는데 뭔가 시장에 어필할 만한 성장 스토리가 부족한 회사군요, 여러분.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KKR 딜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보이네요. 이제 KKR 같은 글로벌 PF가 들어온다고 하면 M&A에 대해서 좀 실행력이 붙는 거잖아요. 네, KKR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딜 실행 경험이 풍부합니다. 일본 후지소프트와 미국 엔소노 인수, 독일 데이터그룹 투자 등 이런 IT 서비스 관련 투자 경험도 많고요. 실제로 삼성 SDS에 향후 6년간 M&A, 자본 활용,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2만기가 6년 후인 2032년으로 한 것도 이것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할 대목인데요. 연결 기준 보유 현금 6조 3천억 원에 이번에 빌린 1조 2천억을 더하면 7조 5천억 원인데 KK와 함께 어디를 좀 쇼핑을 할까요? 업계에서는 세 가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인데요. AI 시대에는 서버를 놓을 땅과 전력이 곧 경쟁력인데 KKR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인프라 투자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스 기업입니다. 삼성 SDS가 강점을 가진 SCM 솔루션을 글로벌로 확산하기 위해서 북미나 유럽의 유망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인데요. 예전처럼 뭔가 조심스럽게 소규모 지분 투자만 하던 삼성 SDS가 이제 아니라는 거군요. KKR이라는 이제 딜 메이킹 전문가를 등에 업고 조단위 빅딜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가장 예민한 부분 거버넌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삼성 SDS는 오너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용이다 혹은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와 합병할 거다 같은 소문에 시달렸잖아요. 그게 삼성 SDS 주주들을 가장 괴롭혔던 거버넌스 리스크였죠. 실제로 2016년에 물류 부문 분할 검토 공시가 있었는데요. IT 부문은 삼성전자에, 물류 부문은 삼성물산에 붙여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결국 시장의 반발에 밀려서 2017년 3월 분할 카드를 접는 공시를 냈지만 이후에도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당시에도 상속세 이슈로 SDS 지분 매각 가능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때도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각 3.9%였던 지분을 전략 매각해서 엑시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재용 회장의 지분 9.2%입니다. KKR이 들어오면 이 지형도 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KKR이 이 11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약 677만 주의 신주가 발행되고요. 지분은 발행 주식 총수 기준의 약 8.02%입니다. 이재용 회장 지분은 9.2%에서 8% 초반대로 낮아지게 되고요. 그럼 지배력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22.58%, 삼성물산이 17.08%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약 49%인데 희석 이후에도 약 45% 수준입니다. 지배력에 전혀 영향은 없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KKR에는 강력한 우군이 이제 주요 주주로 들어온 셈이네요. 오너가 혼자 짊어지던 거버넌스의 무게를 이제 글로벌 펀드하고 분담하는 구조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삼성 SDS를 상속세형 자금줄로 보지 않게 될 겁니다. KKR이 눈을 부릅뜨고 기업 가치 제고를 요구할 텐데 오너 일가의 편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전혀 다른 밸류에이션 스토리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재무적인 효과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딜입니다. 결국 삼성 SDS는 운영 중심 SI 회사에서 투자와 M&A를 병행하는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 SDS의 이번 KKR 자본 유치는 이제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현금은 많지만 성장 서사가 약했던 회사를 이제 외부 자본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배구조 카드로 소비되는 회사를 성장 플랫폼으로 바꾸는 시도. 삼성 SDS와 KKR의 이번 거래는 결국 그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베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베스비였습니다. 고진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